오늘도 자동차 이야기입니다. 현재 산업적으로 가장 큰 화두는 전기 자동차하고 인공지능이죠. 생성형 인공지능. 이 두 개가 우리 경제를 흔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전기 자동차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하고 많이 관계가 있고 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전기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GM 얘기입니다. 미국의 제일 큰 자동차 회사 GM. GM이 지난주에 로비를 해서 상원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막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논쟁이 많은데 이것이 왜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디지털 시대 이 전략이 얼마큼 중요한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GM의 CEO는 이제 여성이죠. 자동차 3사 중에, 미국 자동차 3사 중에 역대 역사상 처음으로 유일하게 여성이 CEO를 하는데요. 메어리 바라, 2014년에 CEO가 됐죠. 원래 진짜 전자공학을 전공했으니까 이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CEO가 되고 나면서 자율주행 차와 전기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2016년에 크루즈를 인수했고요. 그리고 EV도 2035년에 GM에서 생산한 모든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로 갈 거다. 이렇게 로드맵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자동차 관련자들은 빈파도 많죠. 일전에 이 한국 자동차 회사에서 이 프로모션이죠. 프로모션 전문으로 하는 박사님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메어리 바라를 많이 비판을 하더라고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모르면서 저렇게 미래 산업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문제가 생길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속으로 메어리 바라가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메어리 바라가 얼마 전부터 뒷걸음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주위의 압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에 작년 말에 이 자율주행 크루즈를 중단합니다. 여기에 자금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자율주행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서 자율주행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2023년 재작년에 크루즈가 사고를 낸 것도 있긴 하지만 이 돈이 계속 들어가면서 빨리 성적이 안 나오니까 포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로비를 해서 캘리포니아 법을 막아달라고 상원에서 그 법을 막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얘기냐면 캘리포니아는 법으로 2035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은 전기차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은 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캘리포니아에서 판매한 자동차 중에 25%가 전기 자동차인데 이것을 2026년 내년에 35%로 그리고 27년에 43%, 28년에 51% 이렇게 늘려가면서 2035년에 100% 전기차로 바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메리 바라가 GM이 미래 전략을 세운 거하고 같은 로드맵이죠. 그런데 이것을 막아달라고 로비를 해서 상원에서 이 법을 시행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통과됐습니다. 지난주에. 논리는 시장 현실과 맞지 않다. 시장은 그렇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장 현실은 맞습니다. 시장 현실은 맞습니다. 미국은 전기차에서 지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아마 점유율이 10%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작년에 25%니까 캘리포니아가 앞서가고 있죠. 앞서가고 있고 다른 주들은 평균 10%니까 뭐 5% 이렇게밖에 안 되는 주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아직도 전기차를 많이 안 사는 거예요. 전기차는 중국, 유럽 이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 현실에
안 맞는다. 더군다나 매사추세츠, 오레건, 버몬트, 워싱턴 이런 다른 주들도 캘리포니아처럼 2035년에 모든 것을 전기차로 판매해라 이런 법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GM이 시장이 어렵구나 해서 로비를 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시장 환경이, 그러니까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는 바이든 정부가 만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작년부터 전기차를 사면 $7,500, 우리 돈으로 따지면 9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죠. 해주고 있고, 그랬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얼마 전에 이제 상하원에 통과됐죠. 이것을 없애겠다. 보조금을 없애겠다. 전기차에 관한 모든 보조금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트럼프 정부는. 그래서 내연기관을 다시 살리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자동차 산업도 수출이 막히게 되죠. 미국 자동차도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고 그러면 관세가 늘어나고, 이렇다 보니까 또 부품도 해외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죠. 이런 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래서 시장 사정이 안 좋다. 이러니까 이 캘리포니아의 2035년에 모든 차는 전기차로 판매해라. 이 법을 막아달라 이렇게 한 건데, 이것이 얼마나 문제인지 생각해 보자고요. 그동안 메리바라는 전기차 중심 전략을 폈죠. 전기차 중심 전략을 펴서 다른 스텔란티스나 포드보다 훨씬 앞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 1분기에 31,800대를 팔아서 작년보다 94% 증가했습니다. 테슬라 다음으로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 적죠? 미국은 역시 전기차가 덜 팔리는 거예요. 올해 목표도 작년보다 2배 많이 팔 거다. 이렇게 실적이 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투자해서 메리바라는 거의 20, 30조 원을 그동안 투자했으니까요. 전기차 관련 자율주행 이런 데에 그렇게 투자했는데, 이게 아마 시장 사정이 만만치 않구나. 그래서 이 로비를 해서 전기차를 지원시키고 내연기관 차를 더 키우겠다 이러거든요. 그동안 GM은 우리 한국의 LG 배터리하고 합작을 해서 미국에 공장을 세우기로 했죠. 두세 군데. 그래서 많은 투자를 하는데 이것도 자꾸 지원시키려고 그러고요. 이렇게 일본 회사하고 협력하는 것도 없던 일로 하고 이러면서 최근 들어와서 계속 뒷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뒷걸음을 치고 있는데 아마 시장 사정이 당장 어려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당국자는 이 GM이 로비를 해서 이렇게 상원에서 법을 통과시킨 걸 보고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요. 이 학생이 시험 공부를 안 해서 안 해놓고 자기가 공부를 안 해놓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시험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시험을 봐서 나한테 나쁜 점수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하고 똑같다고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자기들이 준비를 안 해놓고 캘리포니아 법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왜 문제인지 살펴보자고요. 기존 사업자들이 혁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은 해오던 것에서 바꾼다는 것이, 해오던 방식대로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혁신은, 디지털 혁신은 누차 말씀드렸죠. 해오던 방식대로 하면은 망하는 거다. 그래서 해오던 방식에 의심을 품고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시도해야 된다. 그런데 GM이 그동안 안 해오던 방법으로 하다가 결국은 포기를 하고 해오던 방식으로 간 것 같아요.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1년에 광고로 쏟는 돈이 19조 원이 넘습니다. 거의 20조 원 되는데 이것의 대부분이 내연기관차에 대한 광고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전기차는 미국의 점유율이 10% 이제 올해 넘을까 말까 하거든요. 시장이 작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이것은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 이렇게 파괴적 혁신이 몰려왔을 때 대개 법에 의존해서 이걸 파괴적 혁신을 막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경영에서 많이 드는 게 USPS라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우편 서비스죠. 우리로 따지면 우체국. 여기가 페덱스나 UPS나 이런 경쟁자가 늘어나니까 2000년대 초반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법을 로비해서 모든 카운티에 우편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법을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문제는 점점 실적이 안 좋죠. 왜냐면 경쟁자도 있지만 전부 온라인으로 넘어가잖아요. 일단 편지를 안 써요. 우체국은 편지가 주 서비스고 각 카운티마다 우체국을 세워라. 그것은 거기에 핵심 서비스가 편지 배달인데 이메일이 생기면서 편지를 안 쓰잖아요. 이러면서 USPS가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것을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혁신적인 시장에서는 법에 의존하면 아주 안 좋은 전략입니다. 법에 의존하는 것은. 그런데 지임이 이렇게 법에 의존해서 캘리포니아 법을 막아달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혁신의 이 모범 모델이 있죠. 필립스 라이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구 만드는 데죠. 라이팅을 만드는 데인데 필립스는 이미 오래전에 법을 오히려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구가 텅스텐 전구가 있잖아요. 이게 에너지 효율이 아주 적죠. 그러니까 비환경적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에너지 효율, 이 환경 문제는 아주 커진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를 로비를 해서 앞으로 몇 년 내에 텅스텐 전구는 사용을 못하도록 법을 제정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당시에 필립스 라이팅의 이 텅스텐 전구의 수입은 전체 매출의 30%가 넘었습니다. 자기네 매출의 30%가 넘는 그 산업을 로비를 해서 법을 만들어서 이걸 없애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LED로 전환을 한 겁니다. 이것은 조금 뒤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적극적인 전략이 왜 필요한지, 그것이 오늘 얘기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USPS는 법을 만들어서 어려웠죠. 방송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참 주요 국장으로 일할 때, 방송사들이 온라인이 커지면서 어려움에 처했죠. 그렇다 보니까 UHD 방송, 고화질 방송이죠. 4K 방송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침을 치게 가면서 반대했습니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시청자한테 아무 가치를 주지 못한다. 시청자가 UHD는 HD 방송에서 UHD 방송으로 그 좋아진 것을 느끼려면 적어도 70인치 이상의 텔레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70인치 이상 텔레비전을 가진 가정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그 콘텐츠를 만들려면 엄청난 리소스가 필요한데 시청자한테 그만한 가치를 못 준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방송사에 일했던 사람들은 전파 중심이었잖아요. 전파 플랫폼으로 방송사가 이렇게 커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전파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비를 해서 UHD법을 만들고 시행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UHD가 제가 예상한 것처럼 아무도 안 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시청자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방송을 엄청난 리소스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접고 싶은데 법을 만들어놔서 접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혁신 시장에서는, 이 혁신 시대에는 법에 의존하면은 그것은 아예 죽으러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필립스처럼 오히려 법을 이걸 막아달라 해갖고 공격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거고요. 그래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거는 이런 혁신 시장에서, CEO들이, 특히 기존 사업자의 CEO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점점 더 CEO 리스크가 커진다 그랬죠. 이게 왜 커지냐 그러면요. 기존에 안주해 오는 거예요. 해오던 방식에. 왜 기존에 안주하게 되냐면요. CEO는 오늘 실적이 중요합니다. 오늘 실적이 떨어지면 내년에 계약이 안 됩니다. 임원은 임시 계약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장기적으로 지속성을 보면은 기존 사업자는 이 모바일, 온라인 이런
디지털 새로운 사업자가 침범해 오면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지를 몰라서 망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잘해봤자 올해는 넘겨가는데 내년에는 어차피 망한다 이거죠. 그것은 나쁜 CEO입니다. 자기의 올해 임기를 채우려고 회사의 미래를 망치는 겁니다. 이런 CEO는 바로 잘라야 됩니다. 오늘에 최선을 다하는 CEO는 그거는 그 회사를 망치는 아주 나쁜 CEO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CEO는요, 특히 기존 기업의 CEO는 어떤 혁신 전략을 펴야 되냐면요, 기존 사업 영역은 최대한 지키되 확대하면 안 됩니다. 확대를 하면은 미래의 방향을 망쳐버립니다. 이것은 리소스 배분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최대한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은 내연기관 자동차는 확대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최대한 그냥 더 지켜라. 오늘 더 그래도 캐시카우니까 막아라 하는 거고요. 새로운 영역에서 끊임없이 기회를 포착해야 됩니다. 이런 투트랙을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리소스 배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리소스를 각 부서의 부서장한테 권한을 주는 게 핵심이었지만 그렇다 보면은 각 부서장은 지금 지키는 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혁신 전략은 모든 리소스 배분은 CEO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을 미래 이용자의 가치 창출, 지금 기업의 이익이 아닙니다. 기업의 이익이 지금의 주가를 따지는 겁니다. 지금의 주가가 아니라 우리 이용자의 가치가 어떻게 되면 확대될 것인가에 따라서 리소스를 배분해야 됩니다. 특히 리소스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기존의 리소스 활용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을,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이죠. 생성형 인공지능 이런 기술을 받아들여서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이 하면서 리소스를 아껴줘야 됩니다. 리소스를 아껴줘야 이 새로운 영역에 계속 투자를 해서 양쪽을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GM은 결국은 이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소스가 딸리다 보니까 자율주행도 포기하고 지금은 전기차도 투자를 줄이면서 기존의 내연기관을 지키는 전략으로 간 겁니다. 아주 잘못된 전략입니다. GM이 잘 해나가겠죠. 해나가겠지만 앞으로 5년 내로 전기차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텐데 그러면 중국한테 모든 주도권이 넘어간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영원히 기회가 없을 거다. 이것이 제가 내다보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디지털 혁신 시대 기존 기업의 혁신 전략은 CEO가 택해야 될 것은 안정성과 민첩함을 어떻게 조화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기존 사업 영역은 지속적인 출구 전략을 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출구 전략이죠. 이게 원래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나왔던 현명한 출구 전략. 내연기관을 어떻게 마무리할 건가. 이것을 잘 전략을 펴고요. 이것을 전기차와 자율주행에 어떻게 최대한 투자할 건가. 이 두 가지, 안전성과 민첩성의 조화, 그리고 기존 사업 영역의 지속적인 현명한 출구 전략. 이것이 기존 기업의 CEO의 혁신 전략입니다.